안녕하십니까. 봄연수 미래전략부장입니다. 디지털 신대륙을 개척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 컨텐츠 개발을 마무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표님과 내용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표님 소개와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현재 퀀텀 AI 대표를 맡고 있고요. 최성집이라고 합니다. 저희 퀀텀 AI는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하고 음성 인식, 인증, 그 다음에 이미지 문서 처리 자동화 하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시에 청구 서류를 현재 손사법인을 통해서 수작업으로 입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미지 문서 처리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정보 입력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금융권에서는 저희가 가진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서 음성봇을 통해서 일과 시간 이후나 주말에 카드 발급을 대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급한 업무 처리를 하는데 지원을 해드리는 음성봇을 통한 업무 처리 자동화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디지털인가,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가입니다. 지금 금융권에서는 디지털 하면서 전 부서가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판단하시기에 금융권의 디지털 수준, 특히 보험권의 디지털 수준을 평가하신다면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금융사나 보험사의 디지털을 평가하기에는 제가 디지털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 치우쳐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실 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3, 4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시기를 단계별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디지털이 사실은 금융권에 도입이 되면서 은행권 중심으로 해서 도입을 했고 1단계에 도입을 할 때는 대부분 이런 컨설팅사를 통해서 전략 컨설팅을 받아서 어떻게 디지털 전략을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나갈 거냐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디지털 신기술을 이제 막 도입을 해서 그것들을 업무에 적용하기 시작한 초창기를 1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한 1, 2년 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부서를 만드셔서 한번 1년 정도 운영을 해보시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하셔서 우리 조직에 적합하게 디지털 부서를 재라인업을 하셨고 기존에 세웠던 전략들을 우리 회사에 맞게끔 그 다음에 우리 체질에 맞게끔 전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는 거친 단계로 좀 보여지고요. 은행권보다는 보험사가 조금 더 늦어졌지만 보험사들도 금년도에 들어서면서 말씀드렸던 2단계를 이제 시작한 초중반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 전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는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아마 내년이나 올해가 좀 지나고 내년에 요맘때쯤 되면 그게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제대로 드라이브가 되고서 전환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굳이 평가를 하자면 사실은 기존의 보험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각보다는 기존 업무를 어떻게 디지털을 입히고 기술을 도입할 거냐에 대해서 치중한 부분이 좀 많으셨어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보험사들도 있을 텐데 이제는 보험사마다 약간 좀 처한 입장이 좀 다르겠지만 이제는 그걸 통해서 진정한 디지털 PI 수준이 아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보다는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가 본과정을 수강하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본 과정은 제가 사실은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싶었는데 이게 시간과 이런 전달 방법에 한계가 있어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신입사원 분들은 사실은 보험업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실 거고 디지털이라는 부분은 더 생소하실 거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신입사원 분들보다는 한 1, 2년 차 정도 좀 지나셔서 회사에 대한 적응도 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보험업이 어떤 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이런 시대 환경에 따라서 디지털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이 초창기에는 탑다운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찍어 누르기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텀업으로 해서 구성원 전체가 디지털 전환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조직원들이 다 같이 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신입사원분들도 부담 없이 들으신다라면 그분부터 시작을 해서 임원분들까지 폭넓게 다 들으실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좀 집중을 해서 그 어떤 특정 그 직군에게 직급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임원분들 밑에 계시는 부서장급 밑에 분들은 다 좀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전 산업에서 디지털을 추구하고 있는데 전 직원들이 디지털 환경 변화를 경험하면서 고객의 소비 패턴이라든가 뭐 프로세스, 구매 예정 등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판단하실 때 앞으로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좀 변화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 디지털로 인해서 일하는 방식이 많이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로만 인해서 일어나는 과정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은 위드 코로나 시대라서 코로나에 의한 환경 변화나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환경 자체가 변화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인한 정책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이 사실은 글로벌리 정보화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신경제 체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제 코로나 발병 이후에 국내에서도 이제 그 근무 형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냐 하는 근무 형태가 어느 정도 좀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시대도 있지만 산업군도 굉장히 다양화될 거고 지역군도 굉장히 그 신기술로 인해서 세분화될 거고 하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은 일하는 형태와 근무하는 형태와 그다음에 실제 직업의 형태까지도 다 바꾸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혁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존의 이제 근무 형태 이제 예를 들면 그 근무 형태, 사무실에 나와서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을 하는 형태,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으로 일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으로 일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재택근무였는데,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한계성은 분명히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이제 금융사들도 그렇지만 다른 산업군들에서도 그 집중적인 근무 형태보다는 좀 분산한 근무 형태를 많이 좀 도입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거점형으로 근무하는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가 아닌, 주변에 있는 카페나 스터디 카페 혹은, 특정 공유 오피스 같은 곳들을 활용한, 또 다른 형태의 재택근무.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팀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저희
또 코로나 4단계를 거치면서 저희 기업도 재택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예 지방에 가서 일과 시간에는 근무를 하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휴가를 즐기는 이런 복합적인 근무 형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기업이 팀원, 조직원들을 고용하는 형태도 정규직, 비정규직보다는 반정규직 형태 혹은 기존에 있던 직군이지만 프리랜서 혹은 계약직 형태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더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뭐 경청할 만합니다. 예, 대표님 마지막으로 본과정을 수강한 학생들이 수강 후 행동 변화가 일어나면 가장 좋은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리더가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느냐와 팀원들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두 가지 시각으로 좀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리더는 기존에는 사실은 목표를 부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팀원들을 채찍질해서 목표를 달성하게끔 하는 관리 과정 요거에 좀 집중을 하신 그래서 사실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좀 집중을 하셨었죠. 그렇지만 디지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굉장히 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게 예전에 빅뱅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한 번에 큰 웨이브를 일으키는 것보단 조그만 웨이브들이 모여서 큰 웨이브를 일으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디지털 리더로서의 가져야 될 자세는 사실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런 변화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하고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잘 오르가니제이션 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디지털 지휘자로서의 역할도 같이 수행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은 의 변화는 시간을 두고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팀원들이 목표를 잃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디지털 초기에는 과감하게 디지털을 접목시켜 볼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장애로서의 역할도 좀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이제 목표를 부여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게 되면 사실은 조직원들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어우르고 달러줄 수 있는 인장과 덕장의 면모를 좀 갖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과정을 통해서 리더분들은 그런 디지털 시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각을 지금 거시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런 그 안목과 그 다음에 자세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 팀원들의 변화는 사실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전엔 탑다운 방식으로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바텀업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와 내 주변이 어떻게 디지털로 해서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팀원들은 예전에 이제 리더분들이 나무나 나이테는 잘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맞습니다. 디지털에서도 사실은 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내 업무를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주변에서 어떻게 디지털이 변화하고 있는지 를 내가 한 업무와 더불어서 같이 봐줘야만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좀 거시적인 안목을 본 과정을 통해서 좀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신대륙을 개척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최성집 대표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금융업권뿐만 아니라 전 산업이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